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의 한경진입니다. 얼마 전 남극의 얼음 속에서 우주의 기원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입자가 발견됐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 입자는 유령 입자라고도 불리는 중성미자입니다. 과연 중성미자는 무엇이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주의 기원을 밝힐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들의 궁금증을 항상 해결해 주시는 이태훈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유령 입자 굉장히 무섭죠? 네, 유령은 뭐든지 통과하는 거잖아요. 네. 이 중성미자, 작은 중성자 이런 뜻이거든요. 뉴트리노라고 하는 건데 막히는 거 없이 모든 걸 다 통과합니다. 와. 그래서 걸리는 게 없이 지구도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령처럼 모든 걸 뚫고 지나간다 해가지고 유령 입자라고 불렸던 건데요. 뉴트리노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이 과학자들이 남극 지하에 한 86개 정도의 구멍을 뚫고 지하 한 1,500m부터 2,500m 사이에다가 광 센서를 단 그런 줄을 갖다가 수백 개 내려뜨린 겁니다. 이 중성미자라는 것이 이제 지구를 통과하게 되는데 가끔 그 얼음 속에 있는 수소나 산소 입자 반응해서 다른 입자를 만들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지하에 매설되어 놓은 그 광 센서에 28개 정도의 중성미자가 검출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성미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보통 태양과 같은 데서 나오는 것보다는 엄청 수백만 배 이상 더 에너지가 높다라고 해요. 와, 그래요? 얼마나 높으냐면 우리 건전지 있잖아요. 소형 건전지. 그런 소형 건전지 수십조 개 이상의 전력을 갖고 있는 그 정도의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비교하니까 정말 확 와닿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전지 수십조 개 정도의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가까운 데서 태양에서 온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태양보다 큰 별이 폭발할 때, 즉 초신성 폭발이라든가 우주 초기의 대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면 이 정도의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다. 해서 이제 이거를 밝히면서 일단 어디서 왔는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중성미자가 발견이 됐고 그것이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태양에서 온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것이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그 방향을 찾으면 거기에서 어떤 별이 폭발했다든가 그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지하에 구멍을 뚫었으니까 그것이 이제 보통은 위에서 내려오는 걸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위에서 한 그러니까 1,500m나 2,500m의 구멍을 뚫어놨으니까 표면에서부터 내려오다 걸리겠지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남극의 반대편에서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입자들과 같이 올 거 아니에요. 다른 입자들은 유령이 아니기 때문에 지구 속에 다 걸립니다. 걸리고 유령만 남아서 반대편 남극 대륙 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나오는 것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것들은 다른 입자와 섞여 있어가지고 정확히 중성미자를 분간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구멍을 뚫고 지하 1,500m에서 2,500m 사이에 센서를 달았는데 이것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서 지구를 뚫고 들어오다가 유령이 아닌 것들은 다 사라지고 유령만 걸리면서 이걸 잡아내는 거거든요. 상당히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2개국에 한 300명 가까운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 얼음에 구멍을 뚫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스 큐브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걸 통해서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중성미자가 발견이 됐고 이걸 통해서 이제 우주의 기원이라든가 또는 이제 초신성 폭발의 그런 모습들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고 또 우주는 정말 신기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우주의 기원을 밝힐 수 있는 그 중성미자를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함께 발견해서 너무나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별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위성 창어 3호가 힘차게 불을 뿜으며 달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발사 50분 뒤 중국 위성 발사센터는 발사 성공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약 보름이 지난 후 창어 3호는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달 착륙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중국 최초의 달 탐사차인 옥토끼호는 달 표면에서 지형과 지질 구조를 탐사하고 각종 사진과 관측 자료를 전송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난 2일 새벽에 발사된 중국의 달 탐사선 창호 3호가 14일에 달에 도착한다고 했는데요. 무사히 도착했나요? 네,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 창호 3호라고 되어 있죠. 창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 전설에 나오는 달에 사는 여인의 이름이에요. 이 여인은 옥토끼를 품에 안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 창호는 여기서 날아가는 우주선의 이름이었고요. 달 착륙선의 이름은 옥토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말로 위투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창어가 여인이 옥토끼를 품에 안고 달에 가가지고 옥토끼를 달에 착륙시키는 상당히 그 재밌는 설정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거의 그 2일날 발사됐으니까 한 열흘 이상 지구서부터 달까지 날아가가지고 무사히 착륙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착륙하면서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달에 탐사선을 착륙시킨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네. 중국의 우주 개발은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 창호 3호 이전에도 이 국제우주정거장 말고 유일하게 독자적인 우주정거장인 그 천궁이라고 하는 우주정거장도 갖고 있고, 네. 이번에 그 창호 3호를 발사하면서 중국의 목표가 1단계는 달에 가는 거고 2단계가 달에 착륙시키는 거였거든요. 3단계가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0년 이내에 달에 갔다 돌아오는 것까지 하겠다. 결국은 이 미국에 이어서 중국에서 달에 우주인을 보내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거든요. 네. 아마 중국의 경제력이라든가 인구를 봐서는 아마 앞으로 10년 이내에 미국과 러시아를 따라잡아서 우주 이 개발의 초강대국이 되지 않을까. 네. 정말 같은 동양 국가로서 기대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걱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2020년대 네. 달에 이제 탐사선을 보내겠다라고 하지만 로켓 자체를 아직 우리가 개발을 못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로켓은 아마 2020년까지는 힘들 것 같고 로켓은 외국 로켓에다가 우리가 우주선만 만들어서 우리가 위성 기술은 좋잖아요. 네. 그래서 달 탐사 위성을 발사하는 그런 정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이 중국의 뛰어난 그 우주 개발 기술이 네. 부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기대되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도 좀 더 빨리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3번째로 이렇게 달에 착륙을 했다고 하니까요. 좀 부럽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부럽긴 하죠.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국력이 있으니까. 네. 우주 개발은 역시 국력이,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